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구조체가 또 보여지네요. 시험 문제에 항상 구조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구조체 잠깐 먼저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도 항상 구조체가 등장하면은 구조체의 내부를 먼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C라는 이름의 캐릭터형 변수 하나, 그리고 자기 자신과 동일한 자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하나, 이렇게 현재 구조체 안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캐릭터형이고 얘는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예요. 자, 메인 함수의 첫 번째 문장 봅시다. current라는 이름의 변수 하나를 선언했는데 구조체를 가리키는 용도의 포인터 변수로 쓰겠다. 얘는 결국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실행한 그 결과를 받겠다는 뜻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문장만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프로세스라는 함수는 뭘 반환한다? 주소를 반환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라는 함수의 문자열 베스트를 전달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열을 전달할 때는 어떤 형식이다? 배열을 전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C에서는 문자열은 배열에 저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자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자열이 구성될 때 반드시 요 맨 마지막에는 뭐가 널 문자가 오게 돼 있다. 이건 컴파일러가 알아서 자동으로 붙여준다는 거 여러분 다 배우셨죠? 이 널 문자는 이렇게 0으로 써도 된다. 아스키 코드 0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맨 마지막에 널 문자가 같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세서라는 함수를 딱 들여다 보니까 받는 쪽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이 캐릭터형의 포인터 변수로 받았고요. 이 함수명 앞에 struct node라는 뜻은 얘가 반환하는 자료형이 뭐다? 구조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포인터 값을 반환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결국 여기 보면 리턴문 뒤에 헤드가 구조체 노드라는 형식의 주소를 가리키는 그런 변수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가 있기 때문에 역시 하나 또 s라는 포인터 변수를 그려주고요. 이 문자열을 전달한다는 이야기는 이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이 주소값을 전달하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s에는 이 베스트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진 배열의 주소, 시작 주소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다. 결국은 얘는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베스트라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배열 하나를 선언한 다음에 이 베스트라고 쓰지 않고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어레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받게 해도 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생략해 버리고 바로 이 문자열을 여기에 넣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교를 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 보겠습니다. 자, 헤드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 하나가 또 선언이 되어졌는데 역시 구조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 그리고 초기 값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역시 current라는 이름의 변수 하나를 선언하는데 얘도 역시 구조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current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 하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지게 되겠네요. 자, 이 문장까지 수행하고 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while문을 만났어요. while문은 여기서 이 범위 안을 반복하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 while문의 조건을 봅시다. 어떤 의미죠? while문의 이 괄호 안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조건이 뭐 하는 동안에 실행하는 거죠?
참인 동안에 실행하는 거죠. 참. 즉 true인 동안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C 언어에서는 참이라는 것은 0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참으로 인식을 하게 돼 있죠. 즉 0은 무조건 false예요. 거짓이란 얘기죠. 그리고 0이 아닌 나머지 것들 1, 2 등등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전부 다 true예요. 그럼 이 조건식을 봅시다. S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S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들여다봐라. 그 값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요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실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S가 가리키는 곳 안에 있는 값이 뭐가 아니면 그 문자 자체가 인용복 하나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 자체가 뭐가 아니면 널이 아니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제가 이 앞전에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요거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0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escape 시퀀스 문자를 이용해서 널을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S가 뭐가 아니면 널이 아니면 이렇게 상수를 이용해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S가 0이 아니면 이때 이 0은 숫자 0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스키 코드에 할당된 0번째 값, 즉 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그 값을 확인해서 0이 아닌 값이 들어있으면 그런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자, 여기 있죠. 자, 얘는 어떤 의미예요? 얘는 mallocation이라는 함수를 실행했네요. 그리고 size of struct node 했어요. 즉 이 구조체의 크기만큼 힙 영역의 메모리를 확보하는데 구조체 크기만큼 확보해라. 즉 구조체 형식에 맞춰서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메모리에는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드 세그먼트에는 프로그램이 즉 컴파일 되어져서 기계어로 번역된 프로그램이 놓여지게 되고요. 이 데이터 세그먼트에는 문자열이나 전역 변수 등등이 데이터 세그먼트에 놓여지게 되죠. 그리고 스택 세그먼트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채워져 오고 이 영역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택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죠. 스택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힙 영역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채워져 가는 이 부분을 힙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메모리는 여기가 높은 번지, 여기가 낮은 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영역에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의 구조체의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하라. 그런 의미가 되죠. 이 mallocation 함수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리고 반환할 때는 mallocation 함수는 void 형태로 반환하기 때문에 형변환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current라는 변수, 즉 여기 선언한 이 구조체 형식에 맞춘, 즉 구조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포인터 변수 형식과 맞춰가지고 넘겨줬죠.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경우에요. 지금 우리가 best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곳은 여기죠.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고 이 current라는 변수, head라는 변수 얘네들은 전부 다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려올 거라고요. 차례대로 차곡차곡 쌓아져서. 그리고 여기 malloca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요 영역들은 힙 영역 쪽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이렇게 쌓아 올라올 거라고요. 아무튼 사용자는 이 alloca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힙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얘가 어떤 주소에 만들어지는 건지 신경 쓰실 필요 없죠. 그냥 우리는 문제 푸는 과정에서 힙 영역의 노드의 크기만큼 할당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주소가 current라는 이 지역 변수에 할당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나면 어떤 형태로 바뀔까요? 아까처럼 구조체 C와 next라는 이름을 갖는 메모리 영역이 확보가 되고 주소를 넘기라고 했으니까 이 주소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니까 얘가 얘를 가리키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S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넘겨준 다음에 뿔뿔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죠. 얘는 지금 후위 연산자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S 뿔뿔이 나중에 실행이 되겠네요.
즉 S에 있는 S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 변수 S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을 먼저 넘겨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변수 S가 값이 증가되는 즉 얘는 S 플러스 1 이런 형태와 똑같죠. 자 그러면 S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 현재 이 S라는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B를 가리키고 있죠. 첫 시작점이니까 얘는 한 번도 이동하지 않았어요. 포인트 변수가. 그래서 그 값을 누구에게 넘겨줘라. current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C라는 멤버, 즉 C라는 변수 안에 넣어라.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이 C라는 곳 안에다가 넣어라. 그러면 이 B가 어디로? 여기로 이렇게 복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S 뿔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S는 현재 여기 시작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뿔뿔 했으니까 아까 S는 캐릭터형 자료형을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이므로 얘가 1바이트 증가하겠네요. 왜냐하면 캐릭터형이 1바이트니까. 그래서 얘가 1바이트를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2라는 알파벳이 들어있는 첫 시작 위치를 가리키게 되겠네요. 포인터 변수에서 이 플러스 1이라는 개념은 1바이트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만약 정수형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라면 S 뿔뿔 하게 되면은 이 정수형 크기만큼 주소가 증가하게 되죠. 즉 정수형 자료형의 크기가 4바이트라면은 S 뿔뿔 하게 되면은 이 주소가 4바이트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실행하고 나면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문장입니다. 헤드에 있는 값을 현재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next라는 변수에 넣어라. 얘도 역시 그런 뜻이잖아요. 현재 current라는 변수,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곳 안에 들어있는 next라는 이 멤버 연산자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걸 일일이 괄호를 써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야 이거 그냥 우리 이렇게 쓰도록 약속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화살표 연산자가 나오면 얘는 누구예요? 얘는 반드시 얘는 포인터예요. 포인터 변수라고요. 그래서 역시 얘도 따라가서 보면 current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 맨 앞이죠. 여기서 누구를 next 얘를 찾아서 거기에 누굴 넣어라? 헤드에 있는 값을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죠. 지금 헤드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널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문장 봅시다. current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을 헤드에 복사해 줘라.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 복사해 줘라. 얘 안에는 결국 이 current라는 이 포인트 변수 안에는 얘를 가리키는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얘를 복사해 준다는 얘기는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모양하고 똑같겠네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하고 나면 이런 모양의 그림을 얻을 수 있어요. 메모리 구조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블록의 끝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조건 검사를 하겠네요. 자, 이번에도 현재 S가 가리키고 있는 곳 안에 값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값이 0이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 S가 가리키고 있는 곳 안에 2라는 문자열이 들어있어요. 즉 문자열의 끝을 만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직. 그래서 2라는 문자를 만났기 때문에 조건은 참여되어져서 또 한번 얘를 쭉 실행하게 되겠네요.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새로운 메모리가 할당을 받게 되고 어디에? current라는 변수에. 그러면 힙 영역의 구조체의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받고 역시 시작 주소를 누구에게 넘겨라? current라는 포인트형 변수에 넘기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번에는 얘를 가리키는 이런 형태로 할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장을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될 거고요. 현재 S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을 넘겨준 다음에 뿔뿔 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S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있는 문자는 2잖아요. 2를 current라는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C라는 멤버에 할당을 하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리고
꼭 조심하실 거. S 뿔뿔했어요. 그러니까 S 뿔뿔하니까 S가 다시 또 이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S가 가리키게 되고요. 헤드에 있는 값을 커런트의 넥스트에 넘기라고 했으니까 복사해 주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로 복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얘를 가리키는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에 복사해 준다는 얘기는 얘가 얘를 가리키게 만든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문장 현재 커런트의 주소값을 헤드에 복사해 주라고 했으니까 이 주소값을 여기에 복사해 주라고 했죠. 결국은 얘가 얘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또 올라갑니다. 현재 S라는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이 널이 아니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현재 S니까 널이 아니니까 또 요 안쪽에 있는 문장들 실행하겠네요. 그럼 아까처럼 또 이 문장이 실행되면서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고 주소를 커런트라는 포인트 변수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얘를 가리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S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커런트의 C에 넘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C잖아요. 그래서 커런트가 가리키고 있는 C 여기에 이 S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역시 S 뿔뿔을 해야 되니까 이 S는 이제 T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헤드에 있는 값을 커런트의 넥스트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에 넣으라고 했어요. 결국은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얘를 가리키게 되고 현재 커런트에 있는 값을 헤드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1위로 간다는 얘기는 커런트와 똑같이 또 얘를 가리키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죠. 그리고 또 조건 검토하죠. 아직 값이 있어요. 문장 쭉 실행하겠죠. 그러면 3번 해봤으니까 4번째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메모리 확보했고요. 확보한 곳에 주소를 넘깁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리고 S에 있는 값을 커런트 C에 넣고 뿔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현재 T로 이렇게 되겠네요. T. 그리고 S 뿔뿔 했으니까 이제 S는 하나 또 증가해서 여기를 가리키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헤드에 있는 값을 커런트 넥스트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에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현재 커런트에 있는 값을 헤드에 넣으라는 얘기는 헤드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다시 얘를 가리키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네요. 제가 그림을 지금 두서없이 그려서 여러분의 혼동이 좀 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 나서 다시 또 while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또 들여다봅니다. S가 가리키고 있는 그 안에 값을 들여다봤더니 이번에는 널이에요. 즉 얘가 0이잖아요. 거짓이죠. 그래서 while문이 빠져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헤드라는 이 포인터 변수의 값을 리턴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누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메인 함수의 current라는 변수에 전달이 되겠네요. 결국은 이 process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나면 이 헤드 안에 있는 주소를 누구에게 여기에 있는 메인 함수의 current라는 포인트 변수에게 넘겨주고 나서 얘네들은 좀 더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메인 함수의 current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 하나를 그려주고 여기 이 주소를 여기로 넘겨줬으니까 결국은 얘가 얘를 가리키는 그런 모양이 되고 얘들은 전부 다 사라지겠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은 문자열을 넘겨주고 그 문자열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구조체 형식의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리키게 한 다음에 종료되면서 현재 시작 지점을 누구에게 메인 함수의 current라는 포인트 변수에게 넘겨주고 나서
종료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while문 만났어요. 역시 여기도 참인 동안에 실행하라는 얘기죠. 즉 이해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이 참인 경우에 이 안쪽에 있는 블록들에 있는 이 내용들 전부 다 실행하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가리키고 있는 요거 여기 지금 현재 주소가 있잖아요. 즉 0이 아니면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쪽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되겠죠. 자, 첫 번째 put char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데 얘는 하나의 문자를 출력할 때 쓰는 표준 함수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여기에 지정된 문자를 출력하라는 의미죠. current의 C, 즉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곳 안에 있는 C라는 이름의 멤버 변수 안에 있는 요걸 출력하라, 값을 출력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단 T가 출력이 되겠네요. T 출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주소를 누구에게 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뭘 만들어서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넘기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while문 안에서 요 while문 안에서죠. 탑이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 하나가 또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얘를 여기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가 누구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urrent라는 곳 안에, 즉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곳 안에 next라는 멤버 변수 안에 있는 값을 current에 넣으라고 했어요. 결국은 current가 가리키고 있는 곳 안에 next, 즉 이 값을 여기에 넘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넣으라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복사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누구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제 이 포인터 변수 current는 s가 들어있는 그 구조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프리탑이에요. 이 프리라는 함수는 힙 영역에 할당된 그 메모리를 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해제하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자바에선 여러분들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서 자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는 회수하지만 C 언어에서는 자기 자신이 할당받은 영역은 자기 자신이 해제하게끔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해제하지 않게 되면 그 메모리는 운영체제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폭주가 되게 돼서 컴퓨터가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참고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요 의미는 탑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그 메모리를 어떡하라 해제해라 야 나 안 써 라고 이제 알려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결국은 이 영역만큼이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 해제 다 썼어 하고 이제 시스템에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while문이 안 끝났으니까 또 올라가서 보겠죠. 현재 이 값이 0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0이냐? 거짓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도 역시 주소이기 때문에 참이죠. 참이니까 현재 current라는 곳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C, 즉 S를 출력하게 되겠죠. 이 문장입니다. put char. 그래서 S가 출력이 될 거고 역시 현재 current라는 변수 안에 있는 내용을 탑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블럭 안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블럭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블럭의 끝을 만나면 블럭 안에 선언된 이 변수도 역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블럭이 끝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쭉 실행하고 나서 여기 올라가기 전에 이 블럭을 만나잖아요. 사실 이때 이 탑이라는 이 변수는 사라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문장을 만났을 때 또 새로운 탑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번에는 이 값을 여기로 넘기라고 했으니까 역시 얘를 가리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current에 있는 next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 넣으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또 얘를 가리키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모양의 그림을 얻을 수 있고요. 프리 탑 했으니까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메모리를 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제해. 그러니까 얘도 이제 쓸 수 없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얘가 실행되고 나서 마지막 닫히는 블럭을 만났을 때 이 탑이라는 변수는 블럭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만나는 순간 또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현재 있는 이 값을 검사합니다. 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값에 C 부분 출력하려니까 여기가 2가 되고요. 그리고 또 탑이라는 이름의 포인트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 값을 여기로 복사해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또 얘를 가리키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가 가리키는 곳에 next에 있는 값을 자기 자신에게 또 넣으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는 또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프리 탑을 만나는 순간 힙 영역이 확보되었던 이 내용 쓸 수 있도록 풀어주고 다시 블록의 끝 만났으니까 탑이라는 이 지역 변수도 역시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현재 current라는 포인트 변수 안에 있는 값 있어요. 참이죠. 또 실행하겠죠. 그러면 이 문장 만나서 출력하고 그럼 이번에는 얘죠. B. 그리고 나서 역시 이 값을 새로운 탑이라는 지역 변수 만들어서 넣고 그러면 또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되고 현재 current에 있는 next 값. 자, 이때 잘 보세요. 얘가 가지고 있는 next 값, 널이죠. 널을 여기에 넣는 거죠. 그러면 얘가 널이 되고 역시 탑이 가리키고 있는 뿌리, 즉 얘를 해제하라. 그러면 해제가 되고 마지막 닫히는 중괄호 만나면서 탑도 사라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검사했어요. 자, 널이에요. 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0이죠. 0. 아스키 코드 0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while문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료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빨리 푸는 것보다 이해하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은 어떻게 된다? TSEB. 반대로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지만 저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형식이니까 제가 지금 장황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놓으시고요.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분발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